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책의 저자분을 모셨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저자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끼리 하니까. 그렇지. 남의 책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내공이 너무 딸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자를 모셨고요. 이영희 중앙일보 기자님을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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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중앙일보 국제부에 네, 국제부. 계시죠? 1월부터 국제부에 있어요. 네. 그 전에는 문화부에 계셨었고 어쩌다 어른이라는 아주 유명한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그 네. 책을 아마 참고한 것 같아요. 어쩌다 방송이. 어른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이제 그 뒤에 유명해졌는데 네. 어쨌든 맨 먼저 그 제목의 책을 내셨었고 다른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책에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네. 일단 키가 큰 여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 특기는 후회망상. 네. 자기계발서 애니메이션 만화를 좋아하시는 특히 귀가 예쁘신. 네. 요거는 이제 책을 사서 보시면 이거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중앙일보 국제부 기자고요. 소개하라 그러면 참 애매한데, 책을 보시면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시게 되시겠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문화 쪽을 담당을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소비하는 게 어떤 저의 인생의 어떤 중심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네. 아니, 키 얘기가 하도 책에 많이 나와서 네. 도대체 얼마나 크시기에 이런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네.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책만 보면 혹시 야 이거 기형적으로 커서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굉장한 뭐 이렇게 컴플렉스 아니 전혀. 네. 네. 저는 상상하는 게 김연경 선수만 그러니까. 한가? 설마. 심지어 여기 배구 만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그렇죠. 본인이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어. 많이 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전혀, 않은데? 네. 네. 170이에요. 네. 170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71에 가까운 거예요. 71에 가까운 170.7 뭐. 네. 네. 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면 저희가 도서 팟캐스트가 아니어서요. 영화 팟캐스트거든요. 네.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만들었어요. 공식 질문. 그래요? 네. 방금 생겼어요. 좋아하는 영화와 왜냐면 책에도 이제 그 뭐 영화를 담당하셨어서 그런지 영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좋아하는 인생 영화와 이유를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생 영화라고 하면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어렸을 때 인생 영화였다라고 할 수 있는 영화는 더티 댄싱이었던 것 같아요. 더티 댄싱. 혹시 보셨어요? 네. 패트릭 스웨이지. 스웨이지 나오. 그치. 그거를 보고서 막 며칠 밤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떤 내용 자체는 사실 그냥 하이틴 로맨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막 그 음악과 남녀 간의 관계라는 걸 처음 알려준 영화가 아닐까. 눈을 띄게 해준. 되게 여러 번 봤고, 그래서, 영화라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 내가 몰랐던, 그런 걸 느끼게 했던 건 그 영화인 것 같고,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는 이 책에도 거의 마지막에 쓰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우리라는 다큐멘터리요. 막 진짜 엄청 엉엉 울면서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어떤 림포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환생한 어떤 고승인데 근데 본인은 고승이라고 전생을 막 기억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으러 안 와. 원래 제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 지켜보는 그 스승하고 같이 이제 자기가 예전에 그러니까 전생에 있던 저를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 가는 게 어떤 되게 힘 없는 두 사람 이제 늙고 너무 어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 산길을 지금 눈물 나려고. 울먹이시네. 그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영화를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네. 다시 태어나도 우리와 더티 댄싱. 간극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스펙트럼이 넓으시죠. 옛날에 좋았다잖아. 아, 시간이 옛날에 오래 이제 그걸 흘렀잖아요. 좋아했는데 그치, 이 이제는- 그만큼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죠. 네. 자, 보통은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제가 그럼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아, 좋아해요. 그렇구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에세이를 제가 번역을 했어요. 오, 너무 그래요? 좋아가지고. 아. 네. 그래서 고레다 히로카즈 너무 감독. 방송처럼 리액션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아침 방송이야. 이게 되게 좋으시네요, 리액션이. 박수도 칠까? 와! 그 책을 출판된 그 에세이. 아, 네. 제가 하셨구나. 처음 나왔던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감독님 영화 다 좋아하는데 그 사실 중에서도. 태풍이 지나가고가 지나가. 너무 아, 좋았어요. 거기서. 정말 네. 좋죠. 네. 그 태풍이 지나가고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다룬 적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와주신 게 감사하니까 그 새 작품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티 네, 댄스. 그려가지고 기대돼요. 더티 댄싱. 얘기랑 이거 하나만 그려주려고 했는데 세 개나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그거 세 개 다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혹시 전에 김프로 쇼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네. 이름을 들어봤다는 게 어디야? 아, 그래. 그런가요? 그거 아니, 알고 대부분 다 하시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아, 정말요? 네. 부끄럽다. 어떻게 섭외를 당했니? 막 그런 반응이 많았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섭외를 받고 나서 네. 몇 편을 들어봤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열심히 듣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책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할 텐데, 이게 한 5번째인가요? 두서없이 시작했잖아요. 네. 정말 그냥 책이 좋으면 저희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라, 네. 뭐 딱히 특별한 형식도 없고, 네, 저희가 그냥 읽으면서 좋았던 인상평 내지는 궁금했던 사람들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여쭤보는 거라, 아주 시덥지 않은 질문으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천상 기자구나. 그러니까 에세이인데 에세이를 굉장히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잘 쓰셨는데 이 사람 이거 기자 티를 낼 수밖에 티가 안 냈는데 티가 나는 부분이 있어. 그래요? 예, 그 어디냐면 네. 새신사 아주머니와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거기다 굳이 또 이 새신 시스템을 시스템. 목욕탕의 새신 시스템을 음.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어느 에세이 작가가 목욕탕의 새신 시스템을 쓰겠어. 그렇지. 새신 시스템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분한테 들은 바로는 권리비처럼 그렇게 권리금이 있대, 아니, 배신자가. 권리금을 내고 근데 그 권리금이라는 게 굉장히 그 목욕탕마다 다르대요. 되게 동네 작은 곳이냐 뭐 엄청 큰 데냐 그렇게 돈을 내고 일정 정도의 그 수익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되게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요. 아니 제가 항상 자기 검열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도 나의 책 너무 사회적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제가 로봇 얘기도 쓰다가 보면 갑자기 로봇의 가격에 대해서 막 세 가지. 썼잖아요. 네, 그런 모델 것도 가격. 근데 저는 왠지 그런 거 써줘야 될 것 같은, 정보를 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기자들의 강박이. 못 벗어났군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처음 알았어요. 새신사는 당연히 그 목욕탕에서 고용을 하는 분이겠거니. 아니, 프리랜서. 그러니까 프리랜서인데 권리금이 있고 막 산업금도 있고 막 이렇대.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더 멋있지 않아요? 난 그렇던데. 야, 고용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훌쩍 떠나가지고 딴 데서 밀 수도 있는 거네, 이분이? 재밌더라고. 네. 하여튼 뭐 이런 시덥지 않은 걸로 동을 떴으니까 궁금한 걸 질문하세요. 만화 좋아하신다니까 네. 정말 뜬금없이 점프하는데 목욕의 신이란 만화 혹시 보셨어요? 봤죠. 네. 재밌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만화. 저도요. 재밌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나오면서 이 책을 안 보고 저를 부르셨던 거죠, 사실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부르고 나서 엄청 후회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또 되게 재빨리 답을 했어요. 그걸 가겠다고. 아니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출판사와 상의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그리고 연락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까인 거야? 야, 까였어.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나오시겠다고 연락을 해서 잽싸게 사가지고 읽었죠. 아니, 그래서, 읽고 나서, 이거를 이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셨을까봐. 왜냐면 약간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다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책을 보시면. 근데 남자분들은 별로 취향이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보셨나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아니 되게 재밌던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던데요. 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소설도 이제 소개를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에세이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야, 에세이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팟캐스트에서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모셔가지고 문학 작품도 그렇지만 그분의 삶을 이렇게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눠 듣고 하는 것이 야,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읽으면서 여성으로서 또 기자 일을 하면서 문화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의 재치, 뭐 이런 것들을 언뜻 볼 때마다 전 되게 글도 또 쉽게 쓰셔가지고 잘 읽히고. 맞아요. 네. 후회 망상한다고 이제 몇 번 책에도 언급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읽으면서 근데 굉장히 저 삶은 재밌다. 남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에세이의 매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은 제목이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잖아요. 네. 사실 의도했던 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워낙 트렌드이기도 했지만 네, 네. 되게 오래 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또 싱글이고 하니까 싱글인 게 꼭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스스로를 대면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시간이 많아요. 자꾸 막 계속 관찰을 하고 막 너무 싫은 점도 많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는데 책을 어떤 팁을 드리는 책을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존감을 기르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나는 이런 내가 싫고 그래도 조금 좋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풀어놓고 싶었고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 막 어마어마한 거 가져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그냥 친한 친구 언니나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사실 만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요새 소개팅 했는데 막 또 망했고 뭐 그런 얘기 안 되는구나 역시 그런 얘기를 하는 기분으로 근데 그런 얘기 하고 나면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약간 풀리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을 주고 싶다라는 게 어떤 저의 생각이었어요. 책의 초반부에 그런 게 나와서 술꾼 도시처녀들이라는 웹툰을 보시면서 너무 재밌죠. 이제 맥주를 한 잔 딱 하다가 뭔가 근데 중요한 생각을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래 일단 한 잔 하면서 생각하자 라고 하셨다는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네. 라고 저는 하면서 오는 안도감? 중간중간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늘 이게 나는 너무 못난 거 아니냐. 나는 이번 생은 긁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문득 했던 생각이 그대로 써 있는 대목들이 막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목부터 할 수 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그렇지. 그 미루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저한테 좀 있는데 그 막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 앞두고 네.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뭐 여드름 그렇게 짠다. 책상 정리하고 뭐 그쵸. 나만 한 줄 알았더니 책상 정리하다가 빨간 펜이 없으면 또 빨간 펜을 살아가고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른 것부터 하다가 야 아침에 일어나서 할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보면 늦어가지고 그냥 가서 또 시험 보고 그쵸. 야 이게 적혀 있으면서 했던 생각이 비슷한 부분들이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있으면 작은 일 쳐내고 중간 거 하고 제일 중요한 걸 급하게 한다. 나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걸 쳐내면서 약간의 성공의 기분을 만끽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예요. 부담을 계속 뒤로 미루고, 맞닥뜨려서 어쩔 수 없이 했을 때 약간 좀 이런 느낌? 진짜 이런 사람이 정말. 나 말고도 있구나, 이런. 아니 느낌? 거기 손톱 깎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무조건 왼쪽부터 깎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한테. 아 그래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힘든 거부터 그냥 해치우자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해치우자의 먼저 입장이구나. 빨리 해치우고 마음 편하게 다른 걸 하자는 생각을 그런 유형의 네. 어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다 아닌 거네. 그런 거. 네, 일단.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네. 저희 셋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은 혹시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고 계신가요? 그래, 요즘에요? 자기개발서 성애자. 아니, 제가 진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김민식 PD님 책을 읽고 있는데, 네, 사실은. 매일 아침 써봤요? 원래는 이제 영어 체험고 외워봤니부터 네. 봤죠. 그때 엄청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소개하신 책 있잖아요. 네. 이거 외우면 좋다고. 그 네, 책도 또 같이 사가지고, 또 막 앞에 몇 장 외우고 막 하다가, 그거 안 되고,
또 저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마음이 되게 아무튼 지금은 두 번째 책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목부터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제목부터 좀 무거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지금 보고 있긴 한데요. 여기도 썼지만 자기계발서를 보면 좋은 게 제가 그 김민식 PD님 책도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를 읽고 나니까 절대 실천은 안 하지만 앞으로 내가 혹시 외국에 가서 살거나 영어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그런 희망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 산 느낌 같아요. 아, 맞아요. 핸드폰 꺼지면 이게 있다. 되게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김민지 PD님 책이 잘 팔린 이유가 있네요. 아, 왜냐하면 PD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하란 게 아니에요. 외국 가실 때 이 책 들고 가세요. 이거 얼마나 부담 없이 사게 돼. 네. 그렇지. 그래서 그 매일 아침 써봤니를 요새는 조금씩 거의 다 봤어요. 네,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 왜 자기계발서를 쓰신 챕터가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그래서 농담처럼 던진 거 요즘은 뭘 읽고 계시냐는 건데 아. 실제로 읽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계발서들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거 다 똑같은 얘기고 굳이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류의 생각을 좀 하던 차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그거 다 굳이 실천하지 않아도 네. 생활의 작은 위로와 보조 배터리 같은 느낌만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저는 주변에 뭐 그런 책을 읽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냥 쌓아두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뭐 약간 새로운 거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 내가 요 부분 되게 잘 못하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말에 대한 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글은 쓰는 직업이죠.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요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좀 갖게 만드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 말씀하셨던 그 책이 있지 않던가요? 조용히 이기는 이름이 사람들. 나 제목이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저도 요즘 이제 서점을 가면 그런 책 제목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화내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답하기. 그 일이야 요즘에. 그게 요새 그게 일이고 뭐 온갖 내가 생각을 했지만 문장으로 써보지 않았던 것들이 제목으로 막 쌓이는 걸 보면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구나. 거기서 위안을 받는. 왜냐면 조용히 이기는 법이었던가요? 이거 보고 뭔가 기만적인 거예요, 제목이. 그렇지. 어차피 이제 기자님이 쓰신 제목은 아니니까 네. 그 책 제목을 봤을 때 약간 피식하게 되는 제목인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뭐 시끄럽게 이기면 안 되나? 생각도 들면서 그렇죠. 시끄럽게 이기는 것보다는 조용히 이기는 게 폼나잖아. 뭐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되게 기만적이다, 웃기다 생각했어요. 또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신경 끄기의 기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되는데 기술을 써서 신경을 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그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신경 끄기에 기술이 필요한가 지금? 그걸 누가 써놨어. 제목만으로도 위로를 주는 묘한 매력이 있죠. 자기계발서가. 전혀 생뚱맞은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여행을 가시면 꼭 여행지에서 스타벅스를 먼저 찾으신다는 에피소드를 써놓은 게 있는데 네네. 약간 그걸 보면서 저도 뭔가를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여행지를 가면 그렇게 꼭 스타벅스 이런 데를 찾아가서 가요. 어떤 심리인지 궁금해요. 저는 그게 이제 완전 통제가 불가능한 그 뭐 일본을 가면 특히 이렇게 스타벅스를 자주 찾아가는데 약간의 뭐랄까 안도감, 그렇죠. 편안함 내가 그런 아는 걸 시스템. 그치. 네. 그냥 뭐 거기에 있는 로컬 가도 되는데 영어가 안 써 있거나 뭐 이런 일본말 못 하니까 가서 이렇게 또 먹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메뉴, 내가 아는 크기, 내가 아는 인테리어 이런 데 가서 약간의 그 안도감을 찾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걸 써놨어 이런 사람이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맞아요, 있었는데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혼자 이제 가게 되면은 뻘쭘한 그 느낌이 싫잖아요. 난데없이 로컬의 그런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데 들어가는 게 되게 좋지만 가서 괜히 말도 막 사람들이 걸고 그런 것도 좀 그러면 처음에 일단 준비하는 의미에서 나한테 좀 익숙한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이제 시작해보자. 낯선 곳으로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어떤 나라들은 왜 스타벅스가 없음을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엄청 찾아 헤매요, 저는. 어쨌든 찾으려고. 검색도 막 해보고 어딨나. 막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좀 진취성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취성 부족. 그렇군요. 고구려인들과는 좀 다르다. 아니, 왜냐면 거기에 이제 예로 들어 놓으신 데가 교토에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뭐 글을 쓰셨죠? 네네. 네네네. 근데 뭐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교토를 갔을 때 그랬거든요. 스타벅스 가서 그렇구나. 이 마음을 딱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샤들 보고 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게 거기 써 있어가지고 같은 시스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저는 보면서 정확히 반대 생각을 했거든요. 어. 절대 안 가는 데를 가셨네? 약간 이런.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있으면 좀 피해요. 내가 아니라. 여기가 되게 좋은데 하는데 스타벅스가 있으면 왜 여기 스타벅스가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라 좀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특히 까다로운 사람. 그런 다음에 기혼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기혼 네네네. 저 거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으로 생각해도 그것도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거기서 좀 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와이파이는 터져야 돼요. 네, 그건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이 일러스트 표지를 보면 네. 데일밴드를 덮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책 내용에 있는 넘어졌다가 아, 그 일을 생각해서 일러스트를 그리셨던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상처에 관련된 이게 네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스스로 이제 자기를 치유하는 뭐 네네. 그런.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맞는 게 네.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게 치유되지 않아요? 그럼요. 책에도 여러 번 나와요. 소파에 누워 계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을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제 첫 번째 책도 소파에 누워 있는 얘기 엄청 많거든요. 소파와 무라일체 경지. 그렇죠.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그림이 너무 딱이다. 그런 평을 많이 받았네요. 내 소파도 아닌데 그리워졌던 에피소드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소개팅을 해버렸네. 그날 연남동에서 밥을 먹고 맥주를 한잔 하러 가는데 1시간 동안 걸었다고 첫 만난 남자랑 제가 그 소파에 가고 싶더라고요. 왜 나가셨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컨텐츠 소비가 제 인생에 물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네.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네. 일 이외의 시간에 사실 많은 시간을 소파에 누워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보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저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콘텐츠 소비를 하는 시간대 최저가 된 장소와 자세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보다가 떨어뜨려서 얼굴에 부딪혀서 만든다거나 이런 거 있나요? 이 휴대폰 같은 거요? 휴대폰, 그런 거 많죠. 노트북. 네. 그때 너무 슬퍼. 저도요. 졸음을 이기면서 내가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졸린 내가 이긴 거야. 그래서 핸드폰이 내 이빨에 강타할 때, 내 치아에 이게 핸드폰, 고리를 사세요, 고리를. 그 핸드폰 고리가 고리, 답이야. 그치. 전 TV에 연결해가지고 많이 아예 TV 가 보고, 그러네. 그렇게 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안정된 자세로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은 즐겁게 보시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어쩌다 어른이란 책은 테마 자체가 펜질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저런 연예인들을 좋아하다가 이런 콘텐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일본도 가고 뭐 갔다가 오고 뭐 그런 얘기인데 막 여러 가지를 찾아 헤매다가 돌아오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하이큐라는 만화를 다시 또 보고 있어요. 4번을 사실 다 봤는데 책을 내고 공허한 마음이 들면서 이제 느끼고 싶다. 책을 내고 공허한 마음. 정말. 아니 보이는데?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또 들다가 또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나? 약간 그 두 가지가 되게 믹스돼 가지고 되게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는데 그 하이큐를 다시 보면서 좀 힘을 내고 있어요. 그걸 일단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큐. 그 일본 드라마 중에서 최후로부터 두 번째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되게 드물게 40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건데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시즌 2가 나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난 다른 얘기가 머릿속에 왜요? 들리지 않고 책을 내고 난 뒤에 공허한 느낌. 부럽다. 꽂히셨구나. 정말. 오직 저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 네. 전 그리고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게 방금 이제 펜질에 대해서 네. 얘기하시니까 스마스마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좋아했던 내 시대가 같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슬픈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실 때 저도 공감이 됐어요. SNS나 뭐 이렇게 이런데 글을 잘 안 쓰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글을 쓴 때가 있었거든요. 생뚱맞게도
이종 격투기 경기 하나를 보고 한 시대가 갔네? 약간 이러면서 너무 슬퍼서 막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오그라드는데 난 그때 한 시대가 끝난 것 같았거든. 정확히 그 느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쓰고 혼자 이제 비공개로 해놓고 혼자 다짐한 게 뭐냐면 오늘만 슬프자. 내일부터는 쓰자. 근데 거기 누군가가 오늘은 웁니다. 내일은 웃습니다.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울었어 나. 어떻게 그런 다들 똑같더라고요. 네. 비슷하게 사네요, 진짜. 네. 출판해. 그러니까. 그러고 나한테 공허함을 느껴봐. 공허해질까봐 못하겠네. 아니,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이제 40대고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40대 싱글남의 일상도 별로 안 달라요. 아 진짜요? 뭐 물론 하는 행동들은 좀 다르겠고 서로의 취향은 다르겠죠. 근데 느끼는 데일리의 감정이나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동갑내기나 아니면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여사친이 싱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이고 쟤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아니 난 일상이 쫙 그려지는 느낌. 난 진짜 디테일했던 게 네. 그 자취계 구루 같은 언니에게 K 네네. 언니. K 언니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데 로봇 청소기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했다고 저 심각하게 로봇 청소기를 생각했었거든요. 진짜로. 교류는 너무 힘들어. 개, 고양이 너무 힘들고 화분들은 너무 뭐가 없어. 얘네 화분 움직이질 않잖아. 얘네가. 안 움직여. 리액션이 없어요. 리액션 하나도 없어. 내가 이걸 물을 주면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로봇 청소기는 심지어 청소도 해주잖아.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로봇 3가지 모델의 가격과 막 이런 거 다 써주셨길래 야 나도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유산상 소개해 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저는 했죠. 진심으로 로봇을 살려고요. 지금 막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살아보고 알겠습니다. 후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또 책이 또 로봇 청소기와의 또 그치, 그, 그치. 삶이 들어가 있는 책이 하나 나오겠군요. 로봇 청소기가 아니지 진짜로 로봇을 진짜로 지금 로봇, 준비하시는 로봇. 거니까. 로봇과의. 네. 후기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회부터 네. 새롭게 한번 형식을 도입해볼까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잘 되면 계속 하고, 아야 그거는 했는데 폭망이면,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한번 해보려고. 뭐냐면, 저희가 그냥 책을 놓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걸 안 읽은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떨까, 약간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나는 모르는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의 내용 일부를 조금 들려드려야겠다. 근데 저자를 앞에 앉혀놓고 이거를 들려드리면 손발이 오그라들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지.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요. 해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오늘로 정리하고요. 그래요. 괜찮겠다 싶으면 요 뻘쭘함을 한번 즐겨보는 걸로. 그래서 제가 녹음하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각자 좋았던 파트, 읽을 만한 파트를 하나씩 가져와라. 네. 했는데 한 번씩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네. 난 이게 저자님 앞에서 이게 이런 일 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너무 민망하네. 살짝 고민했는데 어. 너무 인위적이잖아. 녹음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네. 너무 인위적이잖아. 나 지금 이런 재미가 있다고. 그래. 배 감독부터 그러면 좋았던 그래요?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건 저희가 한 문단 정도인데. BGM을 깔아가지고. 알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하이큐라는 만화와 관련된 에피소드예요. 저도 이제 요 에피소드에서 비슷한 생각을 한 다른 어떤 콘텐츠가 있었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그럼요. 최대한 정갈하게 읽어주세요. BGM을 깔아야 되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더티 댄싱 깔아주세요. Be my baby. 네, 읽어보겠습니다. 무언가 신이 나서 나도 모르게 몰두했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 순간 어쩌면 이 일이 나의 천지가 아닐까라고 잠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 최고는 되지 못했지만 그 순간이 가르쳐준 짜릿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순간을 위해서라면 진심도 필사도 열심히도 꼴사납지 않다는 것. 하루하루 나에게 실망하면서도 계속해 나가는 것은 그런 순간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라고. 그리하여 나는 이제 노력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확 끌렸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데보라 윙거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데보라 윙거가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거든요. 데보라 윙거라는 여배우를 흠모해서 여배우가 된 여배우가 있어요.
그랑브루 여주인공. 지금 그분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은 이제 데보라 윙고라는 여배우를 보면서 제가 배우의 꿈을 키웠다가 배우가 됐는데 데보라 윙고가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도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스타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있는데 그 시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 사람을 내가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네? 오며 가며 이제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서로가 대스타가 되긴 했는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데보라 윙고가 왜 은퇴했고 왜 배우가 됐을까를 찍고 싶었던 거예요. 데보라 윙고랑 직접적으로 일면식은 없으니까 그 주변 여배우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 중에 데보라 윙고를 아는 사람에게 점점 접근을 해서 결국 데보라 윙고에게 그 질문을 하는 과정을 자기가 홈비디오로 찍은 다큐가 있는데 데보라 윙고가 한 말은 결국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영화에서. 근데 어떤 노년의 유럽 여배우분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배우가 인터뷰를 한다니까 이분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립스틱으로 사인을 해주거든요. 화면에. 그 할머니 여배우가 자기는 은퇴를 안 했다 그래요. 한참 지금 커리어가 끊긴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난 은퇴한 게 아니고 차기작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어떻게 그러면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8번의 순간이 있었다. 라면서 그 순간을 다 묘사를 해요. 언제 무슨 영화를 찍을 때 무슨 장면을 찍을 때 내가 어떻게 연기했을 때 촬영 감독이 모든 스텝이 이건 잘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영화의 코어다. 라고 느끼던 어떤 그 순간. 그게 내가 연기를 몇십 년 했는데 정확하게 8번 있었다. 난 9번째를 기다린다. 라고 했을 때 카메라가 막 울어요. 저도 울고 다른 관객들도 울고 다른 관객 한 3명 있었지만 막 울고 했던 순간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 순간을 기다린다 이 말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확하게 똑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챕터에 울었네. 너무 자주 우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날 울린 거야? 요즘 잘 안 울고 잘 버틸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배 감독은 그 포인트가 좋으셨다고 소개를 해드렸고, 네. 김 선생은 어떤가요? 꿀보이스로. 김 선생이 또 목소리가 좋아요. 그럼. 네. 97쪽. 제가 그 캐릭터명이 연애지상주의자예요. 실제 삶도 그렇고. 근데 연애 얘기를 자기 개발서의 챕터 안에 연애 이야기를 써놓으신 게 있는데 이게 전 좀 재밌었거든요. 네. 경건한 마음으로. 30대 초반에는 연애 지침서에 빠져 있었다. 만나면 꼬이기만 하는 연애사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던 친구 하나가 연애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점에서 팔고 있는 온갖 연애 지침서를 사들여 스터디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자신이 몇 권의 책을 읽어보니 그동안 연애가 번번이 실패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같은 고전에서 시작해 무슨 연애의 기술 등의 제목을 가진 온갖 책들을 뒤적이며 이런 팁을 나눴다. 문자는 15분 정도 있다가 답하는 게 좋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시선을 돌리래. 등등.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근데 말이야, 지난번 책에서는 절대 남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남자는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는 남자들도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니 한 번쯤은 연락을 먼저 해서 내 마음을 전해줘야 한다네? 어느 쪽이 맞을까? 답을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니? 그렇게 우리는 책을 덮었고 연애는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슬픈 결말이다. 아, 저 이거 진짜 궁금해. 그러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니까. 김 선생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명쾌한 답을.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그러네. 아니, 근데 사실 이 책을 같이 읽었던 이 친구 결혼했어요. 아, 그래요? 책을 끊으니까 연애가 되더라면 또 이상한 말을 하면서 책을 끊어라. 결혼을 또 했어요. 그렇구나. 그 결론마저도 자기 개발스럽네요. 그러니까. 책을 끊어라. 야, 책을 끊어야 관계가 시작된다. 이거 진짜 이거 뭐, 우리도 여자는 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케바케다라는 답밖에는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저는 이 챕터를 고른 이유가 사실 살면서 제일 좋아하고 늘 새로 해도 재밌는 거는 항상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어려운 것도 연애인 것 같고 한 번 시작을 해서 기승전결이 항상 있잖아요. 끝이 날 때쯤 되면 또 힘들고 근데 또 하고 싶고 참 힘든 거야. 그래. 그렇죠. 네, 답이 잘 없어. 울었습니까? 읽고? 전 쉽게 울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연애하는구나. 난 울면서 혼자 너무 그냥. 뭔가
씁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람들이 연애 얘기를, 특히 소개팅 얘기 많잖아요. 네. 이걸 보면 나이를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20대, 30대 때는 40이 넘어가면 연애를 어떻게 해? 그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다 열심히 그렇죠. 그렇죠.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40이 되니까 또 그 시점에 돌아가는 어떤 연애가 있어요. 뭐 형태는 그렇죠.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너무 절망하지 말라. 그럼요. 연애는 더 남았다. 아니, 그럼요. 아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낙원산가 뒤쪽으로 이제 창덕궁으로 올라가는 뒷골목이 그치, 그치. 있거든요. 그거 네. 너무 슬퍼.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이 장면만 나름의 생각하면 로맨스가 슬픈데 있어요. 나름의 로맨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 되게 골목에 아주 오래된 여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 들어봐. 누가 저길 가냐 싶은 마음으로 그냥 총총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 앞에 딱 봐도 60이 넘으신 것 같은 어르신과 아주머님이 계신 거예요. 네. 할머님이지. 근데 할머님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필사적인 노력을 한 네, 네, 네. 메이크업과 복장 둘이 밀당을 하고 계시는데 여관 앞에서? 되게 흥미로운 거야. 그래서 담배를 한 대 싹 피면서 지켜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 이 아주머니가 새초롬해. 너무 새초롬해. 20대 후반인 줄 알았어. 뭐 하려고요? 뭐 할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또 너스레를 떠시면서 걱정하지 마. 당신이 원하는 것만 할 거야,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건 절대 하지 않아. 근데 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 대화가 당신이 원하는 것만 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 둘이 60대가 아니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의 텐션은. 네, 네. 네. 연애는 끝이 없습니다, 진짜. 죽기 전까지 그 연애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고, 연애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흔히 연애 세포가 죽었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나는 약간 위기감을 느꼈어. 내가 하이큐를 보면서 울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내 소파와 로봇 청소기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약간의 위기감? 이런 걸 느끼게 된 책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김 선생에게 와서 박힌 구절은 거긴데, 네. 저는 104페이지를 보면 당신의 운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소제목의 글이 있거든요. 맞아. 저는 이게 굉장히 와서 닿았는데, 선행이라 하긴 그렇고 몇 가지 버릇처럼 하는 일이 있다. 길을 지날 때 아주머니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는 대부분 받는다. 회사 주변에서 받게 되는 전단은 회원 등록 시 PT 2회 무료 등의 문구가 적힌 헬스클럽 광고가 대부분.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의 손에 안겨주시는 거지? 운동이 필요해 보이는 몸매라서인가? 오해한 적도 있지만 일단 받아둔다. 아주머니들 조금이라도 빨리 알바를 마치고 퇴근하세요. 하는 마음에서다. 합정역 7번 출구 계단 아래쪽에서 종종 구걸하는 할아버지들을 만난다. 바구니에는 언제나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담겨있다. 추운 날이나 더운 날 힘겨워 보이는 할아버지 앞을 그냥 지나가기가 좀 민망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씩 바구니에 넣기 시작한 게 습관이 됐다. 왜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같이 지나는 사람들이 볼까봐 지폐를 4분의 1로 접어 최소한의 동작으로 슬쩍 놓고는 빠른 걸음으로 휘리릭 사라진다. 네. 이게 나하고 똑같아. 깜짝 놀랐어, 진짜 나. 이거 뭐 깜짝 놀랐어. 그랬구만. 그 뭔가 동전을 건네주거나 뭐 전달 받는 건 저희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냥 저분들 빨리 가셨으면 좋겠으니까 전달을 다 받아주는 편인데 이게 바구니에다가 돈을 넣으면서 이렇게 뭔가 잘못한 것처럼 휘리릭 도망가는 네. 나만 그런가? 이게 내가 그럴 일은 아닌데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전 심지어 왔다 갔다 해서 분위기를 본 적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없을 때 넣으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괜히 이렇게 이렇게 손을 굽혀서 이렇게 몸을 굽혀서 넣는 순간이 너무 긴 거야. 근데 그럴 일은 아니잖아. 그쵸. 맞아요.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안 그러시죠? 지하철에서도 왜 이렇게 종이 나눠주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어도 왜 이렇게 그게 참 뭔가 돈을 꺼내고 막 그러는 과정이 또 유난 떠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때가 있네요. 괜히 내가 이걸 돈을 주면 잘난 체 하려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일까봐 이럴 일은 아닌데 싶으면서도 나만 위선자처럼 괜히 막 티내는 거야? 막 약간 이런 그런 심리가 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지나가는 편인데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한다는 거지. 그거 거기서 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쭉 이거를 쓰시면서 이제 본인의 운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쓸 때를 뭐 한 이런 이제 얘기를 쭉 넣어 놓으셨는데 네. 아, 참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훈훈했던 게 있거든요. 저는 요 부분이 특히나 좀 팍 와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챕터에 또 만화를 한 편 소개해 주셨거든요. 중세를 찍자였나? 아, 네. 네. 거기 또 이제 나오는 이제 어떤 에피소드. 굉장히 만화적인 대사긴 하지만 그래서 멋있을 수밖에 없는 대사를 말하는 그 장면을 또 묘사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은 본인 책을 팔과 동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다 팔겠다는 얘기인가? 중세를 찍자는 말을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아요. 아, 책도 정말 많고. 꼭, 맞아요. 아이고 저는 원래 옛날부터 뭔가 추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요새 만화 뭐 재밌어? 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아드레날린 막 솟는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거 봐,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서 사실은 기자를 하기에 썩 적합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화부 기자는 사실 원래 일이 그거잖아요. 네, 내가 좋은 네.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잘 맞았던 그러네요.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해올 수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책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묻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컨텐츠에 제가 묻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핵심이에요. 되게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네.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 좋은 느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네. 근데 그 콘텐츠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 어떤 소회를 내가 남기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것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왔을 때 읽는 사람들이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추천을 했을 때 내가 추천하고 추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레벨업 될 때 약간 희열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얘가 이것까지는 못 맞아요. 받아먹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내가 던졌는데 요거 좋아하네. 아, 내 예상대로 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망가지고 있는 거. 얘가, 제가 그 인사이드 루인이라는 영화를 네, 좋아해가지고 이 첫 번째 책 뒤에 보면 제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반응이 되게 엇갈리는 거예요. 네. 너무 지겹다, 막 이게 우울해서 진짜 미친 줄 알았다. 근데 그 중에 가끔 딱 제가 말하는 어떤 지점을 딱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그 기쁨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약간 내가 한 10m 밖에서 홈런볼을 탁 던졌는데 걔가 받아 먹은 느낌이야. 그러면서 너무 맛있어! 라고 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네. 네, 그런 희열이 느껴지는 책이었다. 자, 어떻게 저희가 처음으로 저자분 앞에다 모셔놓고 네. 읽은 어떻습니까? 제가 쓴 것 같지가 않네요. 나쁘지 않다니까. 아, 괜찮네. 괜찮네. 아유, 우리가 민망해서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책을 저희가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요 책을 꼭 보시라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것도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코너예요. 저작권 앉혀놓고. 아, 그렇죠. 이거는 특히 이런 분들한테 보시라. 왜냐면 그건 이제 본인이 의도하셔서 그렇게 썼더라도 그 포인트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팁을 얻어가셔가지고 다른 데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저는 일단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진행하는 패널 중에 황대리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걔는 연휴 때 회사에 가요. 회사 가서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막 이러거든요. 일단 황대리 이거 봐라. 네. 그리고 그 비슷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요 사이에 있는 30대 초반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고 나의 일도 잘하고 있지만 남는 시간에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 하는 남자분들 이 책을 읽고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선생은요? 저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30대 후반에서 이제 40대로 접어들고 있는 싱글녀들, 혼자 살고 계신 분들,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왜 예전에 그런 달콤한 나의 도시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거 매일매일 챙겨보는, 내 얘기 같아서 보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책일 거다. 그래서 읽고 서로 위로받고 나만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괜찮다 이렇게 사는 것도 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천하고 싶네요. 저는 빡빡한 템포가 약간 버거우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뭐 영화로 치자면 드라마로 치자면 꽉꽉 짜여져 있는 마블에서 이제 그냥 스토리가 하나도 촘촘하게 비지 않고 그냥 쫙 따라가야 되는 게 좀 버겁다. 대신에 뭐 아까 얘기한 달콤한 나의 도시나 호타루의 빛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약간 헐렁하게
숨 쉬면서 좀 여유 있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음. 뭐 요런 템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내 삶에 뭐 이런 거를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보시면서 굉장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만만한 20대 후반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니네 뭐씨 저도 그것도 자신만만해. 그렇지. 야 28, 29 왜 이렇게 당당하니? 자기가 어리다는 감각도 없고 늙었다는 감각도 없고 자기들만 있어. 약간 이런 애들한테 이거 읽히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일본 얘기를 저희가 안 했는데 일본의 느낌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드라마로 치면 일본 드라마, 일본 네네. 만화, 일본 애니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묻어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약간 또 엮어보자면 리틀 포레스트를 좋아한다. 보고 좋아했다. 약간 하신 느낌이 분들은 비슷하죠.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네, 그쵸. 음. 그리고 하나 더 있어. 10,000원에 4캔짜리 맥주를 즐겨 사시는 그런 거 분이다. 되게 많지 않아요? 그치. 그렇다면 편의점, 이 그치. 책도 같이 한권 봐라. 그렇지. 서로 같은 정서적인 행위다 그거는. 아, 그렇죠. 그러네. 똑같은 행위다. 똑같은 행위. 맞네.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이영희 기자님의 에세이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저희가 그 사인 책도 저희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광고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책을 사서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요 책은 저희가 공개 방송할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사인이 담겨 있는 걸 선물로 드릴 테니까 요 책 사서 인증해 주시면 또 인증해 주신 분들한테도 다른 선물 또 드리고요. 네, 네, 하여튼 많이 사서 보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니까 소개하시는 카테고리에 김프로쇼도 살코미 그럼요. 좀 넣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희 작가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가름을 좀 할까요?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떨렸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제가 여태까지 왜 안 들었을까? 제 자신을 원망하며 앞으로 열심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봄이 또 됐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날씨에 되게 영향을 받는 아, 거예요. 진짜. 이제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 저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네. 이제 봄이 왔으니까 좀 기지개를 켜시고 서점에 나가서 제 책도 좀 보시고 아무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수다 떠는 기분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책 말고 네. 다른 문화 콘텐츠 얘기를 또 할 수 네. 있는 날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럼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일본 애니나 만화나 아, 뭐 정말. 그런 거 오, 특집하시면 저 불러주세요. 오, 좋아요. 네. 특집을 하시면 아니라 준비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번에는 모셔가지고 영화 이야기 또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 네. 하여튼 책 많이 사주세요. 뭐 쭈뼛거리지 말고 뭐 고개 숙이느라고 그쵸? 뭐 몸 숙이느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1,000원짜리 집어넣는데 고민하지 말고 그래요. 당당하게 사시고 그래. 2권 사서 1권을 버리세요. 좋아.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가분 모시고 다른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